이 정부는 이제 사고 터지는 게 일상입니다. 이동관이 탄핵 직전 사퇴한 게 윤석열한테는 크나큰 충격이었는지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정격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임을 한다고 밝혔죠. 이동관 위원장은 질문을 2개만 받고 퇴장하자 언론사에서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냐, 기자가 벼슬이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스스로 국민들을 위해 일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 충성하기만 했다고 밝힌 거죠.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이후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고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현재 임명이 보류된 국회 추천위원 3인을 임명하면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당의 논리라며 2대2 구조로도 협의를 거치면 합의제 기구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혼자 질문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하나, 소속이 어디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디 소속인 걸 알면 그 언론사를 또 압수수색하려 했나 보죠. 지금 이미 이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선 정부 책임론이 끓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 실패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벼르는 모습이고 심지어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게 한 참모들을 밝혀라라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외신에선 지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번 참패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19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는 90표의 큰 차로 패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1일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 정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심이 크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유치전 실패 원인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점검하는 국회 내에서의 활동이 필요하고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여러 사안들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각계가 나서 함께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야 누가 뭐라 하겠느냐면서도 문제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대체로 예상했었다며 막판 대역전극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을 두고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 접근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만약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비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받은 상처, 우롱당한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런 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돌아온 대통령을 49대 51 막판 역전놀이나 박빙이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해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무능하고 어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며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 민망한 건 외신들의 보도인데 외신들은 잼버리 사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잼버리 파행 전례가 있는 만큼 유치전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영국 매체인 디 아티클은 한국의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능력에 대해 지난 8월 한국에서 진행된 잼버리가 재앙으로 변하면서 그 신뢰를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만 3천 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한 나라에서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고 의구심을 표현했는데 잼버리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한 외교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와중에 윤석열 김건희는 또 해외 순방 일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해외여행일 뿐이고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여행비를 대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1961년 한 네덜란드 수교 이후로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교 이후 처음이든 아니든 성과가 중요한 건데 언제까지 이런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들 거냐 이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현지 시간 1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현지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정 첫날인 12일 오전에는 암스테르담 다운 광장에서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전쟁 기념비에 헌화하고 국왕 내외와 오찬을 진행하고 12일 오후에는 국왕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의미 없는 외교 순방을 언제까지 봐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하는 말만 봐도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육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하던데 정작 우리가 가져가는 국익은 뭔가요? 이 와중에 노란봉특법과 방송 3법은 거부권 행사했죠. 윤석열이 이런 사람입니다. 일 벌릴 건 다 벌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양국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에 달합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하는 걸 대통령실 스스로 증명한 꼴인데 이런 식의 정치를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건가요? 지난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각각 거부권 행사했을 당시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직접 설명한 것과는 대비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방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28일 국무회의 때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서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세 번째 거부권 정국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송부 15일 이내인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공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의결했고요. 윤재욱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국민들의 걱정을 하던가요?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법들이고 방송 3법도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누구 주장인 건가요? 방송 3법과 노조법 개정은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 아닌가요?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는 건데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해달라, 그러기 위해선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뭐하나요? 정작 이런 얘기를 윤석열 스스로 흘려듣습니다.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보죠?